시간에 통화가 삭제된 것 같다라고 주장하신 생존자 학부모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변호사, 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변호사분이 그런 희생자 학부모 또 생존자 학부모 양측으로부터 그런 통화 삭제가 많다, 그런 사례도 들었고 그런 폰도 봤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궁금해진 것이 뭐냐면, 당시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꼭 부모만 전화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고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나 또는 뭐 친인척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탑승자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례를 찾다가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의 인솔 교사로 타셨던 분의 친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사고 당일 인솔 교사였던 분, 이분은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은 본인의 통화 목록이 삭제된 걸 발견하신 건 언제입니까? 지난번 저기 방송 듣고 방송을 확인을 듣고. 했거든요. 예. 제가 원래 통화량이 많으면 이게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삭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통화량이 많지 않아서 날짜를 확인했더니 12일부터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6일부터 28일까지를 제가 다시 확인을 다 했었는데요. 네. 이제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던 내역은 제 폰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문자를 누구와 예. 주고받은 내역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아들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남아 다른 있는데. 분들하고 주고받았던 예. 문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 네네. 근데 음성 통화를 했던 내용이 28일까지 한 건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16일, 예. 삭제된 것이 단순히 예. 그 세월호에 탑승했던 인솔교사 친구분과의 통화만 삭제된 것이 아니라 예. 16일부터 28일 사이에 예. 다른 분들에게 통화를 시도했던 내역도 사라졌다고요? 예. 16일부터 28일 사이만 사라졌습니까? 예, 그 뒤로는 음성 통화 내역이 남아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28일까지만 음성 통화했던, 그러니까 뭐 시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네. 그 내역이 아예 제 폰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요. 혹시 이 통사에 예. 그 발신 내역이라든가 기록을 떼보셨나요? 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사고를 당한 친구한테 걸었던 그 내역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은 그다음에, 없고요, 아예. 예,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뭐 내려갈 때 친구들하고 뭐 연락하고 뭐 이랬던 내용들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대로. 거기까지 확인하신 거군요. 예. 혹시 본인 이외에 다른 친구분들도 예. 그 사고를 당한 인솔 교사와 통화 시도를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 다른 친구분들에게는 물어보셨어요? 예.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 중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통화량이 많으니까 넘어갔을 거다. 그 날짜에 다 넘어갔고, 한 친구가 그 날짜가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네. 그 사고 당한 친구하고 그 통화를 시도했던 그 기록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역시도.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하고 16일 당일날 밤에 10시 이후에 이렇게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저하고. 네네. 근데 그 내역도 없다고 저하고 똑같이.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혹시 다른 친구분들 이 통화 내역을 이 통사에 확인했는지는 모르시죠? 그 저하고 통화했던 친구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그 내역이 전화기 없는데 그 통화 내역에는 있는 걸로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사고를 당하신 인솔교사 친구분과의 통화는 이 통사에도 둘 다 남아있지 않고. 예. 그리고 폰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친구분들끼리의 통화는 이 통사에는 기록이 남아있고. 예. 이게 공통점이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분은 철저하게 제3자예요. 탑승했던 인솔교사와 친구였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혹시 가족들이어서 격앙되어서 작은 일을 크게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 번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사고 당일날 저녁에 통화 시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혹시 몰라서 계속 왜냐하면 초반에는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통화 시도 해보고 그리고 그 주 일요일날 평목항에 직접 내려가서 친구분들끼리 돌아가면서 내려갔대요. 이제 내려가서도 시도를 해보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인솔교사였던 분과의 통화 시도는 이통사에도 남아있지 않고 그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같은 친구들 그렇게 통화 시도를 했던 친구들도 다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휴대폰에서 16일부터 28일 사이에 다른 통화들도 다 없더라. 그런데 그거는 이통사에는 있더라. 그건 친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확인한 사항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통화했다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루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확인할 방법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통화가 삭제했다고 하면 남아있는 그 확인할 방법이라는 건 받은 사람의 폰과 건 사람의 폰과 그리고 이통사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근거라는 걸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통사에서는 없다고 하고 자신의 폰에서도 없다고 하고 남은 것은 이분들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저희하고 전화 연결이 된 사람은 이분밖에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분이 이랬다는 거는 그날 그 배에 탔던 사람에게 통화를 시도했던 무수한 사람들의 통화 기록들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삭제가 됐다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그쪽으로 연결됐던 기지국으로 연결됐던 그렇죠. 들어간 거 나간 거 이거를 몽땅 누군가가. 삭제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생존자 가족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는 가족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추론했지만 지금 이분의 케이스를 이제 거기 포함시키면 가족 관계를 추론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서 그 세월호의 탑승객을 향했던 통화 시도들 실제로 통화가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초반에 가족들 중에 10시 이후, 11시 이후에 통화가 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사실 뭐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건 아마도 그 너무 흥분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뭐 저런 주장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간 저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통화가 됐다고 막 외치는 영상을. 근데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이제. 근데 모든 이 이제 제보하신 분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탑승객들한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건지 아니면 몇몇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사실 그때 당시 세월호에 탔던 생존자든 혹은 희생자든 간에 그분들과 인연이 있어서 통화 시도를 했던 모든 분들이 자기 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벌써 2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자기 폰에 밀려서 사라진 분도 많을 거란 말이죠.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적어도 이 케이스로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이분만 그랬을 리가 없다고 추론하는 게 맞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면 16일 당일날 그 사망했던 그러니까 사망한 것으로 이제 사실상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솔교사 아직도 안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과 통화 목록만 삭제하지 왜 다른 것도 쓸데없이 폰에서만 지웠을까? 이통사 기록에는 남겨두고 지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다 지우지 않고 그건 생각해 봤는데 이분이 그랬듯이 혼란을 야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혼돈을. 기계적 결함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이거 위해서. 지워진 거 보니까 딱 그날만 지워지면 오히려
의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지워지니까 이때 뭔가 좀 기계적 고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혹시 그 사이의 기록을 이 통사에 확인해 보면 있으니까 아 있구나 하게 만들고 뭐 이런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이 뭔가 치밀한 통화 삭제가 일어난 게 아니겠느냐. 그 외의 방법으로 이걸 설명할 길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선 기술적 가능성을 따져봤어요. 기술적 가능성을 알아보던 와중에 또 한 분으로부터 제보가 왔는데 이분은 이제 해외에 계신 분이에요. 해외에서 블랙베리라는 폰 있잖아요. 블랙베리사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난 방송을 보고 그 개개인들의 폰에 어떤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며 뭐를 보내셨냐면 몇 가지 화면을 보내줬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블랙베리 기준입니다.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통사 SKT나 KT나 LGT 이 통사한테 폰을 제공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이 통사가 원하는 기능이 있대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 폰의 전화기의 일련 번호를 알고 싶고 또 그 폰에 깔려 있는 운영 체제의 그 번호를 알고 싶고 버전을 알고 싶고 그럼 뭐 지금 현재 배터리의 성능 뭐 또 다른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그런 로그 이런 정보를 이 통사가 요구한답니다. 이 통사에 따라서 요거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휴대폰 제조사가 폰에다가 그걸 미리 심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버라이즌이나 AT&T나 이런 데서 각 이 통사가 우리의 서비스할 폰들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심어달라 이런 기능을 가진.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 화면에 들어갈 줄 모르는 거죠. 블랙베리 내 그런 화면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자기들은 안다면서 예를 들면 이런 화면들이 나타난다고 폰 안에 그 비밀번호를 알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면 그래서 이런 걸 설정해 두면 그런 로그 정보가 주기적으로 이 통사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분실했다. 그러면 그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정보와 그리고 그 휴대폰의 내용을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삭제해버린다든가 그런 기능이 아예 애초부터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 이 통사에 일하는 분, 일했던 적이 있는 분으로부터 또 유사한 제보를 받았어요. 여기서는 블랙베리는 이걸 빌드라고 부른대요. 명칭을. 이런 일종의 스파이웨어죠. 소비자가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DM이라고 부른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주기적으로 이 통사에서 보내고 이 통사가 원하면 휴대폰의 특정 내용을 혹은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런 여러분들의 폰에도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의 목적은 소비자한테 무슨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서비스 목적으로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통사가 뭘 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보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SKT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가능성만 따지자면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사용자가 모르게 해킹을 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폰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 폰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 소위 휴대폰을 원격으로 일반 소비자가 모르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뭘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저는 물론 이 통사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상업회사가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거니와 더군다나 상업회사가 뭐 이걸 요구받았다고 해서 이걸 해서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나? 극도로 매우 낮다고 생각하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만약 이 통사가 마음먹으면 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기지국에 목록하고 그 통화 시도하고 쭉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제3자가 이 통사 모르게 해킹을 통해서 그것들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이건 케이스를 좀 더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서로 통화했던 기록도 전화에서는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과 전화를 시도를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거기에 300명이 못 나왔다고 하면 실제 그분들에게 통화 시도를 했던 사람은 수천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관계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정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통화 시도를 한 사람 중에 공통점이 만약에 존재한다. A라고 하는 탑승자에게 B와 C가 전화 시도를 했다. 그러면 B와 C가 탑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화 시도했을 때도 대상으로 삼다든가 뭐 그런 시도들. 아니면은 그 어차피 거기에 남아 있었던 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파악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 번호와 특정 시기에 그 번호와 연계된 모든 통화 내용을 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통화 내역 중에서 전화번호를 다 뽑고 그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통화 내역을 그 희생자와의 통화 내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삭제한 그럴 가능성.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삭제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숨기기 위한 그러니까 거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생존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일제히 다 그것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게 단순히 탑승자나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관련자, 뭐 선사와 뭐 해경과의 통화, 기타 이런 통화에서의 삭제도 분명히 일어났을 것 같고 해경 중에도 이런 후원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삭제가 일어났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통화 삭제는 일어난 것 같다 이제 라고 말해도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참고로 아이폰에는 이런 게 안 깔린답니다. 스티브 잡스가 거부했대요. 졸라 땡큐죠. 다시 한번. 잡스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런 게 화제가 됐었대요. 그 업계에서는.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 외에 몇 가지 더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척이 된 다음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사고 당한 친구하고 그 통화를 시도했던 그 기록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본인 역시도.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하고 16일 당일날 밤에 10시 이후에 이렇게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저하고. 네네. 근데 그 내역도 없다고 저하고 똑같이. 아,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혹시 다른 친구분들 이 통화 내역을 이 통사에 확인했는지는 모르시죠? 그 저하고 통화했던 친구한테 확인을 그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그 내역이 전화기 없는데 그 통화 내역에는 있는 걸로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사고를 당하신 인솔교사 친구분과의 통화는 이 통사에도 둘 다 남아있지 않고 예, 예. 그리고 폰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친구분들끼리의 예. 통화는 이 통사에는 기록이 남아있고 예, 예. 이게 공통점이군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분은 철저하게 제3자예요. 탑승했던 인솔교사와 친구였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혹시 가족들이어서 시간에 통화가 삭제된 것 같다라고 주장하신 생존자 학부모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변호사 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변호사분이 그런 희생자 학부모 또 생존자 학부모 양측으로부터 그런 통화 삭제가 많다
그런 사례도 들었고 그런 폰도 봤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궁금해진 것이 뭐냐면 당시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꼭 부모만 전화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고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나 또는 뭐 친인척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탑승자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례를 찾다가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의 인솔 교사로 타셨던 분의 친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사고 당일 분들에게 통화를 시도했던 내역도 사라졌다고요? 예, 예, 예. 16일부터 28일 사이만 사라졌습니까? 예, 그 뒤로는 음성통화 내역이 남아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28일까지만 음성통화했던, 그러니까 뭐 시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네. 그 내역이 아예 제 폰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요. 예. 혹시 이 통사에 예, 예. 그 발신 내역이라든가 기록을 떼보셨나요? 예, 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사고를 당한 친구한테 걸었던 그 내역은 나와있질 않고요. 아, 그것은 그다음에, 없고요, 예, 아예. 예. 예,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뭐 내려갈 때 친구들하고 뭐 연락하고 뭐 이랬던 내용들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대로. 아, 거기까지 확인하신 거군요. 예. 혹시 본인 이외에 다른 친구분들도 예. 그 사고를 당한 인솔 교사와 통화 시도를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그 다른 친구분들에게는 물어보셨어요? 예, 예.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 중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통화량이 많으니까, 넘어갔을 거다. 그 날짜에 다 넘어갔고, 한 친구가 그 날짜가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네. 그래서 격앙되어서 작은 일을 크게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 번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사고 당일날 저녁에 통화 시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혹시 몰라서 계속 왜냐하면 초반에는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통화 시도 해보고 그리고 그 주 일요일날 평목항에 직접 내려가서 친구분들끼리 돌아가면서 내려갔대요. 이제 내려가서도 시도를 해보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인솔 교사였던 분과의 통화 시도는 이 통사에도 남아있지 않고 그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같은 친구들 그렇게 통화 시도를 했던 친구들도 다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휴대폰에서 16일부터 28일 사이에 다른 통화들도 다 없더라. 그런데 그거는 이 통사에는 있더라. 그건 친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확인한 사항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통화했다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루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확인할 방법이 굉장히 인솔 교사였던 분. 이분은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본인의 통화 목록이 삭제된 걸 발견하신 건 언제입니까? 지난번 저기 방송 듣고 아, 방송을 확인을 듣고. 했거든요. 예, 예. 제가 원래 통화량이 많으면 이게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삭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통화량이 많지 않아서 날짜를 확인했더니 12일부터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6일부터 28일까지를 제가 다시 확인을 다 했었는데요. 네. 이제,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던 내역은 제 폰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자를 누구와 예, 예. 주고받은 내역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아들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다른 남아있는데, 분들하고 주고받았던 예, 예. 문자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 예. 네네. 근데 음성통화를 했던 내용이 28일까지 한 건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16일, 예, 예. 삭제된 것이 단순히 예. 그 세월호에 탑승했던 인솔교사 친구분과의 통화만 삭제된 것이 아니라 예, 예, 예. 16일부터 28일 사이에 예, 예. 다른